시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LMS홀딩스 김선영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헤르메스 스탁 한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반도체에 불어온 봄바람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낸드 플래시 매출이 작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낸드 출하량은 44%나 뛰면서 업계 1위 자리를 수성을 했는데요. 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어제 73,000원을 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과연 오늘의 이 뉴스가 주가의 상승 트리거로 좀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빠르게 상승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나타낼 수 있는 보도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 시장 조사 업체의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은 작년 4분기 때 전 세계 낸드 매출이 전분기 대비 24%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서버 스마트폰의 수요에 따라 작년 낸드 매출에 대해서도 4분기 때 전분기보다 한 44%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긴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도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계속 좀 낸드 쪽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2위는 SK 하이닉스, 3위는 웨스턴 디지털 순으로 되어 있는데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쪽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4분기 때 서버용 D램 출하량도 60% 이상 증가를 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트랜스포트에 대해서도 포스에서도 비수기 1분기 때 낸드에 대한 매출이 20% 증가를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해서 1분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 한다면 산자부에서 2월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반도체 쪽을 살펴보니까는 D램의 경우에는 올해 1.8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업황 선행 지표인 스팟 가격에 대해서는 2월 때 D램 가격에 대해서 6% 상승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D램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낸드의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4.33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달 4.9달러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1분기 때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작년 DS 부분에서 4분기 때 2조 손실을 좀 기록을 했는데 메모리 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1분기 때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좀 더 길게 가보자 한다면은 최근에 HBM3E에 대해서 12단 개발에 좀 성공을 했는데 샘플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 양산을 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낸드 가격도 뛰고 매출도 많이 늘고 지금 반 소장 얘기처럼 삼성전자 특히 이제 12단 성공 요거 이제 5세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1분기 실적 기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주가도 하루빨리 박스권에서 탈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신반전자 뭐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8만 전자까지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 일제히 오른 방산주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약진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10% 급등한 상태로 마감해서 시총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거죠. 하나그룹의 디스카운트 탈출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하창환 본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방산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슈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던 상황이죠. 일단 수은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지역에서의 이런 방산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요번에 양회에서 최대치 7.2%를 높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일본에서도 지금 최고치로 방위 산업에 대한 예산을 좀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유럽 지역이라든지 중동 지역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이런 방산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국면에서 봤을 때 방산주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수출 지역의 다변화들과 수출에 대한 이런 가속도들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충분히 좀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 쪽에서
안에서 조금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달 만에 거의 한 47%를 상승을 해주는 좀 기염을 토했고요. 사실 이제 연결 회사들, 자회사들의 이런 실적이라든지 시총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 기업이죠. 에어로바이런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드론을 좀 자폭 만드는 드론 예, 그쵸? 생산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도 미국이 정보가 사가지고 공급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최근에 이거래일 동안에 고가 기준으로 보면 한 40% 정도 주가 급등이 나타났거든요. 그렇습니까? 이틀 네. 동안? 네.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온 상황이고 가이던스 자체도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이 이제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UAM 쪽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또 우주항공청에 대한 개청 이슈가 또 조만간 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거래일에 이제 인도 쪽과 좀 협업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쪽은 또 K9 자주포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세들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방위산업체들의 이런 기염 여전히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탑픽 종목은요? 탑픽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보고 있고요. 이전에는 제가 LIG 넥슨을 좀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수주나 이런 베이스로 본다면 충분히 그 종목도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주항공청까지 이런 모멘텀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좀 대장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가장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올랐지만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걸림돌이었던 수은법 개정도 이제 빗장이 풀리면서 수출길 열렸고요. 올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의 추가 상승 여력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11년 만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재추진 밝힌 파라다이스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제 공시를 통해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을 밝힌 파라다이스 시간외 거래에서도 급등하기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선영 대표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가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이제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신청한 게 지난 2013년 이후에 11년 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파라다이스 측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GKL이나 아니면 강원랜드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등 기존 유가증권 상장에 있는 기업들과 동종 그룹을 좀 형성을 하고 싶다 이런 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기업 가치 재평가를 위한 어떤 유도를 이제 우리가 진행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파라다이스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사실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참고로 작년 파라다이스의 매출이 9,942억 원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1,458억이 집계됐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매출은 2%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81%나 굉장히 크게 뜬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참 많은 기업들이 특히 대형주들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코스피로 이전을 했거나 연내 이전 결정 예정인 기업이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DX, LNF 그리고 HLB 4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다뤄드렸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냥 코스피로 이동한다면 큰 물로 가는구나, 돈 많이 들어오겠구나, 뭐 패시브 많이 들어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무조건 떠버렸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전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전 상장하기 전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버려 있는 경우에는 이전 상장하고 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가가 밀려버리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만약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전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패시브까지 들어오면서 수급이 확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라다이스는 아임 실내에요. 전청중 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회사고요. 예. 일단 전씨는 똑같아가지고 그거 아주 유효한 것 같은데. 성만 같답니다, 네, 여러분. 저 상관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씩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익 QNC입니다. 올해 반도체 사이클 회복을 통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IT 수요 개선에 따라서 고객사 가동률이 증가하는 모멘텀과 함께 제품 다변화와 고객사 포트폴리오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 전해졌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풍산 만나보시죠.
방산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구리 가격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 하반기에는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부산 사업장의 처분이익이 6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면서 기업 가치 제고 가능성을 주목을 했습니다. SK증권은 풍산의 목표가를 5만 5천 원에서 6만 3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어서 금호석유 리포트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어제 보유자사주의 50%인 9.2%의 분할 소각을 공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체 타이어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키움증권은 목표가를 기존보다 6천 원 올린 19만 4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는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보시죠.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가 하락 요인이 반등 포인트로 전환될 수 있다는 미래에셋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 화공 수요주 회복과 주주 환원 정책의 발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산업 구조로 건설 테마주 안에서도 가장 높은 투자 매력도를 보유했다는 분석과 함께 목표 주가를 3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네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바이오 안에서 단독 주연 역할을 자처한 레고캠 바이오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레고캠 바이오가 다음 달 미국 암학회에서 기존에 발표한 적 없는 이중 항체 기반 항체 약물 접합제의 전 임상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기대감에 어제 상한가에도 근접했던 모습, 과연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반종민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초록 3개를 공개를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공개된 표적 이중항체 그 ADC에 대해서도 그 LCB36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함이 된 것 때문에 크게 이슈를 부각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그 LCB36의 경우에는 표적 단백질인 CD20과 CD22를 표적하는 ADC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주목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업계에 따르면 이제 동사에 결합하는 케이스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주가 상승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일 이제 레고캠 바이오의 경우에는 29% 이상 상승을 했고요. 더 특이한 점이 있다 한다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신 흐름들이 앞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이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 한다면,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 1월에 오리온 그 자회사 중에 중국 법인 지주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자 체결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납입일은 이번 달 29일인데 그 당시 때 발행가액이 5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좀 조금은 낮은 편인데, 여기에 따른 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 때 이제 발행 그 공시가 나왔을 때는 5% 프리미엄을 붙여서 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연결될 수 있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5일부터 이제 발행가 도달 이후부터 이제 전일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의 지속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 2021년 9월 당시 때 쿼드 자사 운용의 경우에도 1,600억 원 그 3자 배정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동사에. 그때 당시 때도 5만 3천 원인데 3년간 지금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20% 내지 50% 정도밖에 안 됐다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100%까지도 주가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 한다면 레고캠 바이오의 경우에는 지금은 주주 지분이나 이런 요소들을 따져봤을 때는 10만 원까지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 들어서 진짜 바이오 업종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연초에 막 급등하다가 급락하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데, 미국의 암학회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상승 분위기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선영 대표가 준비한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2위의 석유화학 기업이죠. 롯데케미칼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규모 생산기지 롯데케미칼 타이탄의 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단 말이죠.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사실 중국의 저가 공세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웬만한 업종이 중국이 다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이제 중국을 저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국내 2위 석유화학 기업이죠. 롯데케미칼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규모 생산 기지인 롯데케미칼 타이탄, LC 타이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매각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1위 업체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남 여수에 나프타 분해시설 2공장 지분을 팔기 위해서 이제 쿠웨이트 석유공사와 협상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개 공장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주력 수출 사업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공장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매물로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C타이탄 얘기 먼저 좀 보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74.7%를 보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 생산 품목은 이제 석유 화학 제품 쪽에 이제 에틸렌이랑 폴리에틸렌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같은 이런 어떤 석유 화학 관련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롯데케미칼이 좀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이제 말레이시아 차오그룹으로부터 1조 5,051억 원 정도의 LC타이탄을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10년대 중반까지 매년 뭐 3에서 한 5천억 정도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거의 알짜배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거의 인수가 2.5배 수준까지 올라가 총 4조 원대까지 굉장히 높은 좋은 어떤 이제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 최대 수출국이란 중국이 에틸렌이랑 프로필렌 등 기초화학 그 소재의 자급화에 나서면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안 좋아졌고 결국 2022년도에 2분기에는 적자로 딱 돌아서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61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는 한참 피크였었던 4조 원대 거의 4분의 1 이하인 7,465억 원까지 떨어졌고요.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열수에 NCC 2공장을 분할한 뒤에 KPC에 이제 지분을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기업 가치는 한 2조 원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업황 자체도 워낙 좋지 못한 데다가 이제 중국의 어떤 경쟁과 밀려 있는 딜이기 때문에 NCC 공장에 대한 통매각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외 석유화학업체나 중동자본 쪽에 컨택을 해도 지금은 좀 전반적으로 좀 답이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비중이라도 파는 전략으로 좀 전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화학 업종 자체는 이제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제 신규 설비에 돈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신규 설비 확장이 쉽지 않아서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를 맞춰주고 이 사이클을 조절하기 정말 어려운 업종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품 가격이 확 급등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원가 아래로 확 적자로 빠지거나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업황에 대한 어떤 성격을 잘 이해하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이 우리의 주요 아주 핵심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기업들하고 곳곳에서 더 많이 부딪히는 현상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도 지금 대표적이고요. 이 석유화학 업종의 주가 전망 또 이제 우리 김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반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좀 더 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보기에도 지금 현재는 좀 그 대외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은 지금 탈중국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의 해소되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유가에 따른 상승을 통해서 이 관련된 것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유가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전통적인 테마주의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이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고 있지 실제 지금 뭐 관련된 석유화학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연관돼서 상승을 하거나 그런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중국 쪽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참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한다면 그때 접근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 개장 전 체크포인트 하창원 본부장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삼성전자에 훈풍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또 어제 또 바이오 쪽 보면 수급이 풀릴랑 말랑했단 말이죠. 바이오 반도체 함께 오를 수 있는 장이 연출이 될지 아니면은 뭐 또 테마주 성격의 순환매가 발빠르게 형성이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반도체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장에서도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기술주들이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날 텐데 정거래일에 좀 중요했던 특징이 현물에서의 외국인 순매도가 3,700억 원 정도가 나왔고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6,0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좀 이례적인 수급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주도주 성격의 AI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돌아오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정거래일에 CXL을 좀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시간의 흐름들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장 초반에는 이쪽으로
먼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또 출발을 했기 때문에 HBM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들면서 온 디바이스나 온 센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라는 점 봤을 때는 뭐 CXL을 초반엔 대장으로 보시되 뭐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도 좀 같이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 파월에서의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조금 그래도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예상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리틀빗이라는 문구가 추가가 되면서 사실 조금 더 이제 지표에 대한 완화된 이런 모습들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좀 이슈를 받고 있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받고 있는 뭐 방산이라든지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강한 기조도 여전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단연 대장이긴 하지만 최근에 기조 같은 경우는 이제 덜 오른 종목군들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LS 일렉트릭이 가격적으로는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의 수급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 수혜주에 바이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죠. 이제 초록에 대한 부분으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오늘 바이오 쪽에서 좀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바이오 쪽에서 대형주가 같이 좀 움직여 주는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쪽에서의 움직임이 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장기적인 묵직한 섹터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학회 이벤트가 6월 달까지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빠르게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오늘